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으로 200명대입니다. 지난주에 400명 넘게 나왔던 것에 비하면 숫자가 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 숫자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2주간 1,000명이 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확진자의 20%가 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잘 맞춰야 방역의 효과도 낼 수 있고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데 평일로는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먼저 서울 홍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소희 기자, 평소엔 붐비는 곳인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홍대 입구 거리에 위치한 한 술집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끝나는 6일까지 문을 닫겠다고 적어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저녁 식사를 하거나 마칠 때쯤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곳 홍대거리, 특히 야간에 본격적으로 손님이 찾는 술집의 경우엔 4집 걸러 한 집 정도가 문을 닫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조 기자 뒤쪽으로 보이는 거리 모습이 좀 한산해 보이는데요. 밤 9시까지는 손님을 식당 안에서 받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문을 닫았다는 거군요. 혹시 음식점 주인들은 좀 만나봤습니까? 네, 제가 낮에 음식점 대표님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건비와 유지비를 생각하면 문을 닫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데다 문을 열고 무리하게 영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들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문을 닫고 감염 확산 방지에 동참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하철 이용량을 봐도 지난주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오후 9시 홍대 입구역을 이용한 사람 1,4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시각 홍대 입구역 승하차 인원 730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보통 줄을 서서 빠져나와야 했던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오늘 낮에 이렇게 한산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명물로 통했던 포장마차, 길거리 분식집들도 모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죠. 만약에 음식점들이 지침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상반기 안 그래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식당들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지난 4월엔 잠시 활기를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엔 홍대거리의 클럽이나 주점에서 어울리는 시민들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등 방역당국이 행정명령과 고발 등 초강수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역 방해 행위로 판단되면 비용을 모두 물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소희 기자였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음식점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포장이나 배달을 해서 다른 곳에 모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한강공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박준우 기자가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데요. 박 기자, 오늘 오후 4시부터 취재한 걸로 아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네, 한강시민공원도 비교적 편산한 모습입니다. 물론 자전거를 타러 나오거나 산책을 하러 나온 시민들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부는 텐트를 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용객 수는 평소의 절반에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한강공원에 있는 편의점은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잖아요.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평소 붐비던 인근 편의점이나 치킨집도 오늘은 찾는 사람들이 평소보다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자전거족들이 잠시 멈춰서 음료수나 간식거리를 사는 모습들은 볼 수 있었는데요. 줄을 서서 산다거나 아니면 편의점 인근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인근 치킨집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너무 힘들어요. 어제는 어땠나요? 어제는 평상시 주말보다는 많지 않죠. 평상시 주말 매출로 집에 3분의 1 정도. 네, 다행이네요. 이 기간만큼은 다들 힘들어도 조금 참아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야외이긴 하지만 밖에서도 마스크를 잘 써야 하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야외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을 잘 하지 않는 모습들이 눈에 띄긴 했습니다. 자전거족들의 경우에는 일부 시민들은 아예 벗고 타거나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텐트에서 이야기를 나눈 분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내와 통제도 필요할 텐데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활동이 있습니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긴 하지만 공원을 폐쇄하거나 시민들 출입을 통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수막이나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또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또 인근 편의점이나 카페 등도 평소에는 11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서 영업시간을 9시까지 조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네,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음식점 영업뿐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마스크를 턱에 걸친다고 해서 턱스크라고 하죠. 앞으로 이렇게 쓰면 서울시가 단속을 합니다. 또 빠른 귀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밤 9시가 넘으면 서울 시내버스는 감축 운행을 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주변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합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이른바 턱스크 상태입니다. 침방울이 주변으로 퍼질 수 있는 상황에 주변 승객들은 자리를 피합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코로나 걸리는 해당자일 수도 있고 무섭죠 사실. 서울시는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써야 마스크를 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기면 오는 10월 13일부터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오후부터 서울 시내버스 노선 야간 운행도 20% 줄어듭니다. 오늘 밤 9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 동안입니다. 시내버스 325개 노선이 매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감축 운행에 들어갑니다. 승객이 많은 20개 노선과 심야버스,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정류소 안내 전광판으로 감축 운행을 안내하고 버스 내 방송으로 시민들의 빠른 귀가 동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수도권에서 더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가게 앞에 힘듭니다라는 종이를 붙이고 텅 빈 식당에서 눈물을 보이면서도 다 같이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앞에 힘듭니다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 어제 점주가 붙였습니다. 이곳의 하루 매출은 7월 초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방역에 협조를 한다는 그런 의지와 그리고 손님들도 보시고 같이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과 그리고 저희가 많이 힘들다라는 걸 좀 호소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붙이게 됐어요. 15년째 골목을 지킨 순댓국집 안이 텅 비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애써 마음을 추스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몇 그릇 파셨는지? 순댓국 2개 팔았어요. 11시부터 지금 5시까지. 갑자기 울컥하네. 눈물 날라 그러네. 2.5단계 시행으로 새벽 1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을 그마저 밤 8시까지로 줄였습니다. 하라는 대로 협조를 해서 빨리 방역을 잘해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지. PC방과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은 이미 문을 닫은 지 2주가 되어갑니다. 기약 없는 어려움 속에 나뿐 아닌 다른 이들도 걱정입니다. PC방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출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피해가 지금 어떻게 계산상으로 어떻게 뭐라고 딱 말을 못해요. 그 알바들 일자리들이 다 없어졌고.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밤 9시를 다 돼가고 있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음식점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포장을 하거나 배달로 주문을 해야죠. 그리고 서울은 오늘부터 밤 9시가 넘으면 일부 버스 노선도 운행 횟수를 줄입니다. 서울 강남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송 기자, 지금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들 평소와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네, 평일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는 강남역 버스 정류장입니다. 아까 저녁 6시쯤부터 여기 나와서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아까 저녁 7시쯤에 버스를 타고 간 시민분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퇴근 시간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저녁 시간대는 줄이 이거의 2~3배는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하면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다들 재택근무하고 이래서. 네, 게다가 오늘 밤 9시부터는 서울의 시내버스 운행 횟수도 20% 정도 줄어듭니다. 네. 20% 정도라고 하면 노선으로 따지면 몇 개 노선 정도입니까? 네, 전체 노선의 352개 정도의 노선이 지금 감축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강남역도 붐비는 노선들이 많기는 하지만 붐비는 그 노선 같은 경우에는 감축 예외를 하기로 했지만 예외에 해당되는 게 20개 노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역 역시 20% 정도의 운행 횟수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감축 운행은 빠른 귀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버스 한 대 타야 하는 사람 숫자가 오히려 더 늘어서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행 횟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배차 간격은 길어지죠. 평소보다 오는 버스의 횟수가 줄어든 만큼 한 번에 많은 사람이 한 대의 버스에 타야 하는 겁니다. 버스 안에서 거리 두기를 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건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운행 횟수를 20%로 줄이는 게 평소 주말밤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평일에 돌아다니는 사람 수가 평소보다 줄었다면 심하게 붐빌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오늘부터 시행이 된 거니까요. 버스 안의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서울시의 모든 버스가 해당이 됩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 원래 붐비는 20개 노선이나 올빼미 버스 그리고 마을 버스는 운행 횟수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며칠 동안 시내버스가 얼마나 붐볐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운행 횟수를 조정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좀 해보면요. 평일로 보면 수도권의 음식점 영업 제한을 한 첫날이죠, 오늘이. 앞서는 서울 홍대를 연결했는데요. 강남역 주변은 좀 어땠습니까? 평소라면 지금 분빌 시간이잖아요. 네,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한산했던 이 거리가요. 지금은 밤 9시가 지나면서 음식점 등에서 있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다시 거리에 사람들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강남역 주변 먹자골목을 돌아다녀 보니까요. 평소보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줄어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음식점 사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한참 손님 들어올 6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한 팀 계시거든요. 예약도 없고 있었던 예약도 다 취소가 됐고요. 몇 % 줄었다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예 손님이 없어요. 네, 또 임시로 가게 문을 닫거나 휴가를 간 곳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송승환 기자와 연결하는 사이에 9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식점 안에는 더 이상 손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음식점이 일찍 문을 닫으면 편의점 등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술집이 일찍 문을 닫자 모임이나 만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편의점 바깥에 마련된 자리에 모여있는 모습 어제까지 여기저기서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강남역과 홍대 입구역 근처를 둘러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대부분의 편의점이 바깥에 설치했던 자리를 치운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당분간 치우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실내, 카페, 음식점 등을 돌아보니까 전보다는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벗고 있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스크 쓰는 것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승환 기자였습니다.